플로어, 노즈, 프론트윙, 엔진 커버, 리어윙. 이상하게 F1 레이스카가 보인다. 규정에 맞춰서 만들었구나. 신기하죠? 이게 팀마다 다 다르게 하지만 이 규정의 틀은 다 지키고 있더라. 바디워크가 뭔가요? 차 바깥쪽을 흐르는 공기의 흐름과 만날 수 있는 파츠들 바디워크라고 부릅니다. 이 B에 있는 것들은 바디워크가 아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카 코디네이트 시스템인데 XYG 모든 건 밀리미터 단위로 수치화하는 것이 F1 규정입니다. 기술 규정이 얘기하는 차의 외형적인 규격의 한계 합치면 1.9m죠. 플로어는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뭐가 정해져 있느냐? 휠 베이스가 정해져 있어요. 맥스 3.4m 더 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이게 멀수록 더 강해집니다. 웬만하면 맥스로 가야 됩니다. 바디워크가 이제 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뭔가요? 2025년 F1 규정입니다. 그냥 이 사이즈 줄이는 것만으로도 다운포스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대놓고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작년도 차, 조금 뻘겋게 되어 있는 게 올해 차. 자유가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콕핏이 좀 더 앞에 가 있고 누구는 더 뒤에 가 있네. 이런 걸 보시게 될 거고요. 파워 유닛의 위치에 따라 무게중심 위치가 바뀌죠. 프론트 윙과 노즈의 위치가 또 바뀌어요. 저 콕핏의 위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기준선들이 더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F1 레이스카의 높이는 G는 0을 기준으로 최대 높이를 정하는 거지 땅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정하지 않습니다. F1에 없어요. 그런 거. 자, 맨 처음에 지정을 하는 위치는 ERS. 엔진은 따로 지정 안 해요. 근데 엔진 커버를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 들어가겠죠. 옆에서 보면 이렇고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ERS를 놓은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건 플랭크죠. 바닥에서 봤을 때 저기 나무 판자 떡 붙어있죠. 저놈이 플랭크입니다. 구멍 3개의 위치에 메탈 스키드를 박아놓고 두께를 재가지고 실격이냐 아니냐 할 거예요. 앞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죠. 자, 그리고 플로어는 바디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이 형태를 제가 다 제시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안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쪽 저쪽 깎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깎아낼 거 깎아내면. 뒤쪽에 플로어 사이드 월이란 놈이 있는데요. 이게 요겁니다. 옆에서 보면 이 동네가 되겠습니다. 플로어 풋! 플로어의 발이 어디 있어? 요겁니다. 이게 밑에서 봤을 때 그걸 앞에서 보면은 저 자리에 플로어 풋이 튀어나오고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플로어 보드라는 놈이 나와요. 이겁니다. 이걸 바지보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지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플로어 보드입니다. 자,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형태가 공기가 흘러가다가 이 안쪽으로 끌어들이란 소리예요. 세 조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대략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옆에서 놓은 것만 보면 그냥 바지보드죠. 그 다음 플로어 빕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한가운데 플로어 빕. 예, 옆에서 본 모습 이렇고요. 플로어 리딩 엣지 디바이스 이겁니다. 제 톱니바퀴처럼 플로어 앞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플로어 코너 뒷바퀴고요. 뒷바퀴에서 엄청난 공기역학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어쩔 거냐. 뭔가 해보시든가. 맨 왼쪽 것이 2021 시즌, 가운데 있는 것이 소위 그라운드 이펙트 에라, 맨 오른쪽이 2026 시즌의 플로어입니다. 큰 틀에서 2026 시즌과 2021 시즌은 비슷해요. 근데 많이 다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바지보드는 이 전체가 사실 이게 다 바지보드입니다. 플로어 보드는 그런 거가 아니죠. 이 차이 느껴지시나요? 디퓨저 요만큼이잖아요. 여기부터 여기 이만큼입니다. 디퓨저가 광대한 걸 볼 수 있죠. 앞쪽으로 가봅시다. 프론트 바디워크 쪽을 가보는데 근데 이거는 옆에서 보면 확실합니다. 이상한 좌표를 던진 다음에 거기에 거대한 원을 그려요. 그래서 그 원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하이노즈 이런 게 당연히 불가능하죠. 서바이벌 셀입니다. 서바이벌 셀은 이제 이 뒷부분을 또 이제 콕핏으로 따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저걸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미러 바디, 거울이 바디워크가 아니고 어딘가에 바디워크에 거울을 끼워야 되는 거죠. 기왕 설명하는 김에 올해 바뀌는 거 설명을 해야겠죠. 라이트가 달려있는 거예요. 정말 이 차의 위치를 아무리 비가 와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옆에서도 볼 수 있도록 라이트가 이렇게 켜집니다. 다 튀어나와. 이거 다 사이드팟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나 이제 이쪽 부분은 바디워크 설계상 엔진 커버를 뜯어낼 때 같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될 부분이 있고 여기는 충돌 구조가 여기 들어가요. 아래 위로 2개씩, 양쪽에 2개씩.
여기 이상하게 선이 있죠. 예, 요게 앞부분이 사이드팟인 거예요. 요거의 윗부분이 이제 엔진 커버로 열리는 부분. 이 옆은 옆대로 따로 열어야 되고 규정상 따로 규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엔진 커버 쪽입니다. 탑뷰로 보면은 이제 이게 엔진 커버. 여기 이제 공기 들어가 에어 인테이크 있죠. 그래서 이 샤크핀 같은 규정이 돼 있어요. 사이드팟 있는 거 위에 이 허공 부분을 좀 잘라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팟 에퍼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또 얹어지는데 꼬리 3개가 있고 테일 파이프 배기구 파이프 자리입니다. 2026년도 리어라이트 모양 바뀝니다. 색깔도 여러 색깔 나와요. 파란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뒤에서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서 보면 테일 파이프는 여기서 끝나요. 요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요건 여기죠. 이게 같은 동네가 아니더라. 리어윙을 얹게 됩니다. 리어윙의 몸체 이렇게 넓게 이제 앞에서 보면 저 부분 네 옆에서 보면 저 부분 리어윙이 되겠습니다. 근데 리어윙 엔드 플레이트라는 놈이 있죠. 2025 시즌까지는 사실상 리어윙과 무난한 곡선으로 이어지게 돼 있었다면 좌우 경계 그어주는 엔드 플레이트로 복귀했습니다. 가운데 파일런 리어윙을 가운데에서 지지해주는 구조물인데요. 무조건 2개를 세우도록. 2025 시즌에는 자유였죠. 가운데 하나 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으로 2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윙 파츠들을 모조리 모아보면 위에서 보면 이렇고요. 뒤에서 보면 이렇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 프론트윙이 지금까지 것 중에 제일 복잡합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죠. 프론트윙도 사실 파일런이 있어요. 이게 파일런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몇몇 팀이 이 파일런을 중간 날개에 붙였어요. 우리는 날개를 하나만 움직일 것이다라는 얘기죠. 프론트윙을 이제 옆에서 보면 저런 위치에 배치가 되게 될 것이고요. 프론트윙 엔드 플레이트 바디. 자, 프론트윙 엔드 플레이트의 본체입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뭔지? 수직으로 세워진 놈이 본체예요. 자, 프론트윙 엔드 플레이트가 저런 위치에 바퀴와 닿지 않게 조향을 하더라도 닿지 않도록 다 돼 있습니다. 프론트윙 엔드 플레이트 아우터 풋 플레이트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거 전체인가요? 아니요, 요거요. 모양이 중간부터 조금 많이 격해져요. 저 밑동을 좀 가지고 놀 수 있게 공간을 줬습니다. 이것이 프론트윙 엔드 플레이트 아우터 풋 플레이트입니다. 아우터가 있었으면 이너 있어야죠. 프론트윙 엔드 플레이트 이너 풋 플레이트 여기입니다. 여기는 제약이 좀 많고 굉장히 얇아요. 옆에서 보면 이렇고요. 프론트윙 엔드 플레이트 다이브 플레인. 근데 위에 여기 아주 큰 놈이 하나 달려있죠. 이게 다이브 플레인이에요. 쉐이크다운 할 때 어떤 차는 이게 있고요. 근데 상당수의 차가 저 다이브 플레인이 없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순진한 접근. 이 팀은 다이브 플레인을 안 쓰나 보다. 그러나 우리는 다이브 플레인의 모양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게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윙 스트레이크 이건 뒤집어서 봐야 됩니다. 요거요, 요거. 갑자기 여기 수직꼬리 날개가 하나 있죠. 이게 밑에서 봤을 때. 그래서 프론트윙을 종합해보면 이렇다. 뭐 옆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평면도를 지금 거를 그냥 쭉 가서 붙여볼게요. 자, 이런 사이즈 플랭크 깔고요. 플로어 올리고 프론트 바디워크와 노즐을 얹은 다음에 프론트윙 얹어주고요. 리어 바디워크, 리어윙까지 얹어주면 이상하게 F1 레이스카가 보인다. 2개를 슥 겹쳐보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규정에 맞춰서 만들었구나. 신기하죠? 진짜 딱 맞춰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팀마다 다 다르게 하지만 이 규정의 틀은 다 지키고 있더라. 플랭크 플로어 얹고 프론트 바디워크, 프론트윙, 리어 바디워크 올라가고 리어윙을 얹어서 이거는 별로 F1 안 갔다가 이거 하니까 F1 같아지죠. 라이드 하이트의 신비.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죠. 다들 규정에 맞춰서 잘 만들고 있다. 플랭크, 플로어, 노즈, 프론트윙, 엔진 커버, 리어윙 이렇게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라이드 하이트 맞춰야죠. 라이드 하이트를 내리는 순간 F1으로 보이는 이 마법. 이게 이렇게 겹쳐 보이면 딱 맞는다는 놀라운 사실.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레이스카들 이렇게 달릴까요? 아니죠. 바닥에 바짝 붙을수록 좋아요. 공격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또 다운포스를 제일 많이 맞는 게 프론트윙이었는데 프론트윙이 굉장히 높은 곳에 가 있습니다. 높죠? 굉장히 높죠? 여기 플로어 여기랑 비교해도 많이 높아요. 이게 레이크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레이크를 넣은 2도예요. 딱 2도 기울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 디퓨저 라인이 잘려 나가는 부분이 벌써 심상치 않게 되죠. 엄청난 양의 어떤 그라운드 이펙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엔 죄다 기울일 거다. 프론트 윙이 땅에 닿고 요 BB 자 이러면 차가 조금만 눌려도 여기가 닿겠구나.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2026 F1 레이스카의 구성이었다. 살치살이 어딘지 등심이 어딘지 꽃등심이 어딘지
기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 인생에 지장이 별로 없어요. 예, 하지만 깊은 걸 알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또 2026년의 변화가 살짝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네요.